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깜짝이야 만약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항공기가 몇 시간이나 지연된다면 사실 여러분은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런 권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코리안 승무원, 그리고 오늘은 항공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승객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라이프 어버브 더 스카이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은 비행기 취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된다면 항공사는 반드시 두 가지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료로 다른 항공편 좌석을 제공하거나 둘째, 전체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승객의 잘못이 아닌 이상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 지연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 항공사는 단순히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식사 쿠폰, 숙박 또는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시간 공항에서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화물 분실 혹은 파손입니다. 만약 수화물이 아예 사라진다면 승객은 상당히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천 달러에 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화물이 늦게 도착한다면 항공사는 여러분이 필요한 물품을 임시로 구입한 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버부킹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좌석 수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 결과 일부 승객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 보상이나 때로는 무료 항공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탑승 거부입니다. 모든 서류와 티켓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탑승을 막았다면 이 경우에도 보상과 함께 다른 항공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의 명확한 권리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서 항공사는 승객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권리를 알게 되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승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항공편 취소, 지연, 수화물 문제, 오버부킹, 그리고 탑승 거부 상황에서 승객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정보이긴 한데 막상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공항에서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기가 취소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승객은 두 가지 옵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로 다른 항공편을 제공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받는 것입니다. 이건 항공사가 도와주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직원이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규정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지연 상황입니다. 보통 항공사가 단순히 기다려달라고 안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몇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반드시 식사 바우처, 숙박시설,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비행기가 지연된다면 승객을 공항 의자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식사권이나 숙박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화물 분실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천 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죠. 수화물이 단순히 늦게 도착한 경우라도 승객이 그 사이에 구입해야 했던 세면도구나 의류 같은 필수품의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네 번째는 수화물 파손입니다. 가방이 찢어지거나 휠이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공항에서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연락하는 것보다 바로 현장에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버부킹입니다. 좌석보다 더 많은 승객이 예약된 경우 일부 승객은 원치 않아도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가 단순히 다음 비행기를 타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현금 보상 또는 무료 항공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많은 승객이 이 권리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 거부 상황입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닌데 항공사가 이유 없이 탑승을 막는다면 승객은 즉시 보상과 대체 항공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확실히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항공편 취소, 지연, 수화물 문제, 오버부킹, 그리고 탑승 거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 단계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취소나 지연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항공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알림, 공항 전광판의 사진, 그리고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까지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두세요. 또한 탑승권과 영수증 같은 여행 서류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상을 청구할 때 이런 작은 증거 하나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저는 환불을 원합니다 또는 다른 항공편을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수화물이 분실되었다면 바로 공항의 수화물 분실 센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그 순간에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면으로 컴플레인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항의하는 것보다 이메일이나 서류로 남겨야 정식 절차로 인정됩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 컴플레인트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이 남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비용 영수증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숙소를 따로 예약했다면 그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또 비행기 지연으로 식사를 직접 해결했다면 그 영수증도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런 필수 비용을 환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항공사가 승객의 컴플레인트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필요할 경우 다시 한번 문의하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항공규제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공사가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여러분은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에 직접 컴플레인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EU 항공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벌금을 내거나 승객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도와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승객을 대신해 보상을 받아내 줍니다. 물론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보상을 청구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승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승객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 바로 항공사의 책임 범위와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편 취소입니다.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단순히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일정 상황에서는 추가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비행 거리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거리 노선은 수백 유로, 장거리 노선은 최대 6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비행기 지연입니다. 보통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식사권이나 음료 쿠폰을 받을 수 있고 4시간 이상 지연되면 숙박과 교통편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 지연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그냥 지쳐서 기다리기만 하지만 사실 이때 보상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수화물 문제입니다.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약 $1,500 상당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그동안 필요한 옷이나 세면도구를 구매한 비용은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손해를 보는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오버부킹과 탑승 거부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항공사가 일부러 좌석 수보다 많은 티켓을 판매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원하지 않아도 비행기에 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다음 비행기를 타달라는 안내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현금 보상이나 추가 항공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서 승객이 요구만 하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요구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보상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규정을 근거로 차분하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 규정에 따르면 제 항공편 지연은 보상 대상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직원도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와 자신감입니다. 규정을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승객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보상과 권리의 실제 기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와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승객들이 보상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항공사 직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환불을 원한다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 달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수화물이 분실되었다면 반드시 공항 내 수화물 센터에서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현장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서류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 컴플레인트를 남기면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항의하는 것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 영수증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직접 숙소를 예약했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런 필수 비용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승객이 이를 몰라 손해를 보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수백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항공사의 보상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공규제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공사가 끝까지 보상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국가별 항공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DU이나 미국 교통부 같은 기관은 항공사가 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이런 기관에 컴플레인트를 제기하면 항공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전문 업체들은 승객을 대신해 보상 청구를 진행해 줍니다. 물론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차를 알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며 필요하다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승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스마트 승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승객들이 보상 절차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수백 달러 혹은 수천 달러의 보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때 화를 내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진, 동영상, 영수증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화물이 파손되었을 때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항공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승객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보상 청구에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7일, 어떤 곳은 21일, 또 어떤 경우는 몇 달까지 허용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건 직후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분적인 보상만 받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종종 승객에게 작은 금액이나 바우처를 제안하면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작은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못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중간에 멈춥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밀어붙인 승객 대부분이 보상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똑똑한 승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행할 때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더라도 혹은 수화물이 분실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대처하세요. 비행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숨겨진 여행 꿀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